이번 키워드는 모두가 친윤 물음표가 찍히니까 일가가 되네요. 모두가 친윤인가 아니면 모두가 친윤으로 만드는 건가 뭐 이렇게 또 해석도 될 수도 있겠네요. 내부 사정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른바 당대표에 출마하실 걸로 보이는 분들 그리고 출마를 이미 의지를 밝히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이 강원도 원주에 다 모였어요. 거기 행사가 있었어요. 강원도 이제 당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왔군요. 그래서 여당 당권 주자들 강원에 총출동. 근데 윤심 마케팅이 하는 것 같다. 윤심 마케팅. 권성동, 김기현, 윤상현, 안철수 등등등등 이렇게 참석을 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적임자라고 얘기하는데 약간씩 적임자의 이유가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럼요. 우선 윤심을 좀 유독 강조하는 두 분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있네요. 먼저 권성동 의원부터 볼까요? 다른 의원들이 주주할 때 앞장서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거 대선 전 얘기군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캠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윤심이 아니군요. 내 집이 캠프였어요.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무슨 얘기죠? 정치 지도자는 운이 좋아야 합니다. 운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 무소속인데 나가서 선거도 이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나는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캠프였던 거 아시죠?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옆에 가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자기는 죽여도 대통령 살리고 당 살리고 뒷바라지하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여기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나는 죽어도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글쎄 이거는 다짐일까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두 분은 아무래도 윤심 얘기를 강하게 한 것 같죠? 반면에요. 안철수 의원 여기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개혁은 골든타임은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될 때 중도표에겐 유능함, 도덕성, 헌신성이 중요. 여기 윤심 얘기는 아닌데요. 여기는요. 어떤 자격 얘기를 했어요. 중도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유능하고요. 도덕성도 있고요. 헌신성도 있고요.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이 상황입니다. 이 두 분과 안철수 의원은 좀 다르죠. 이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상을 이 현장 영상이 아니고요. 며칠 전에 김기현 의원이 한 말이 있어요. 여기서도 약간 윤심 그런 맥락이 등장하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지지율 공약을 내셨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60% 간다. 지금 이렇게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이 얘기도 어제 또 했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요. 반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당권 주자 또 한 분 계세요. 윤상현 의원인데요. 최근에 김기현 의원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요. 뭐 김장연대 뭐 이런 거 굉장히 비판하거든요. 근데 울산 떠나서 서울 출마 선언하세요. 김기현 의원 울산,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오라는 거예요. 적어도 당대표 후보라면 수도권에 출마할 배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뜻은 수도권은 어렵고 그쪽은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수도권 승리 보증 수표가 당대표의 필요 조건입니다. 누굽니까? 그러면서 접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근데 이쪽 보고 수도권으로 오세요. 당대표 얘기하지 말고 일단 출마부터 수도권에 하시죠. 이렇게 꺼낸 겁니다. 견제를 하는 것 같죠. 일단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권 주자들이 한쪽에서는 약간 윤심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수도권 중도표를 강조하는 분들 약간 부류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결정이 나왔죠. 이 당협위원장 자리는요. 이따 이 자리를 맡게 되면 차기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다. 통상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의 친윤 김경진 내정, 강동갑에는 전주에 역시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이죠. 내정이 됐어요. 반면에 원래 이 동대문에는 다른 분이 계셨어요. 여기 보면 허은하 의원. 이준석 전 대표 체제 때 당협위원장이 되신 분인데 밀려난 거예요. 밀려났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그 자리로 간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또 여기도 있어요.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 뭐 허은하 의원을 제치고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지원한 경기 성남 분당을은 내정자를 확정하지 않고 공석으로 둔 거예요.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입니까? 일단 전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어제 결정난 게. 요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요 기사 내용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조금 아쉬운 판단인 것 같아요. 물론 정당이라는 것은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정치니까요. 예. 결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희 국민의힘은 공당이고요. 절차, 당원 당규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조강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예. 일정 부분의 면접과 절차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선발해서 예. 최종적으로 2단계인 지도부, 지금 비대위겠죠. 여기서 통과하면 이제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의 그렇게 되죠. 의결이 되는데요. 이른바 지역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씩 뽑는 거죠. 거기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예. 저 동대문 을과 분당 을인가요? 저 어. 부분은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예. 그 당시 조강특위가 면접과 이런 걸 통해서 내정을 해놨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의 의결만을 좀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강특위가 다 면접을 통해서 선발한 인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지도부가 바쁘다 보니까 최고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는 상황이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 그 당시 지도 체제가 막 변환해가는 예. 비상 상황이라고 막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비대위로의 어떤 전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의결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의결은 못했지만 어떤 당 내부적으로 조율 과정을 제 생각으로 조율 과정을 거쳤고 올라오기만 하면 안건이 올라오기만 하면 그 사실상 정해진 이게 의결이 거였다. 됐었던 상황인데 지금 지도 체제가 바뀌고 비대위가 바뀌면서 과거 지도부가 했던 그 조강특위가 했던 그 명단이 15분에 대해서 바뀐 것은 조금 국민들이 봤을 때 단순히 사람만 바뀌었는데 예. 똑같이 조강특위가 우리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정강 정책 안에서 사람을 선발했을 텐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 당협위원장이 바뀌었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역학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예.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대위가 이런 판단한 부분은 좀 아쉬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철 부원장 네. 좀 그러니까 이른바 뭐랄까 이 표현을 좀 내치거나 보류가 되신 분들 공통점은 이준석 전 대표 체제 때 가깝거나 지도부가 됐던 분들이다. 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이건가요? 뭐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있을 것으로 보면 정당이라는 게 아까 이제 정치적인 생각을 예.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인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적인 게 개입되어 있느냐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당에서는 조강특위를 열고 예. 조강특위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 비대위에 보고를 하고 비대위에서 의결이 되면 이제 되는데요. 이 조직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당협위원장이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조직책이 돼서 조직을 꾸리고 당협의 운영위원을 구성한 다음에 예.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당협의 운영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이게 그 사적인 게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부분이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또 총선 공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 보장은 아닌 그래서 거죠. 보장은 아닙니다. 다만 약간 유리하다는 유리할 평가를 수는 받죠. 있지만 예. 이것은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현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 기존에 서울에 있는 많은 지역들이 조직이 많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 조직을 추스르고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서 또 그 과정에서도 허은하 의원께서 열심히 지역 활동을 하셔가지고 총선에서 경쟁력을 보인다고 하면 예. 당에서는 또 허은하 의원을 뽑아서 공천 후보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당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예. 당이 나름대로의 어떤 룰과 또 당규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조강특위가 바뀌었으니까 예. 사람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시기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훈 전 부의장께서는 남이 당상이긴 한데 뭐 표정을 보니까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네. 한 1분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웃고 있었는데 그 말씀하세요, 그거를. 순도 100% 윤심으로는 저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순도 100% 윤심이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는 뭐 일치단결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사실은 지금 40%라는 그 유리천장에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만 갖고서는 사실은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죠. 정당의 매력은 다양성과 포용성, 예. 역동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어느 줄에 어떻게 섰느냐를 가지고서 예. 이 당이 일치단결했다,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얻었던 서청원 당시 아.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졌잖아요. 예, 예. 지고 나서 당내 갈등이 극화되고 뭐 이렇게 당의 어떤 옥새를 들고 예, 도망치는 장면들이 국민들에게 노출되면서 사실은 총선에서 대패했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한 과정들을 좀 반면교사 삼는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싫을 리가 없지만 예, 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정치인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양성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당에 있는 거 참 좋은 거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상대 정당에 대해서 항상 그 말씀해요. 근데 저 정당은 다양하지가 않아.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속한 정당 얘기는 잘 안 해요. 약간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저기 잠깐 제가 예. 짧게 30초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허은하 의원의 경우하고 정미경 의원의 케이스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미경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당 소속이긴 하지만 예. 그 당시에 정진석 대표께서 당협 쇼핑을 한다고 할 정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 조금 관심을 그렇습니다. 너무 기울였다. 다 잘 아시다시피 수원에서 하시다가 예, 예. 또 저 그 어디죠 서초에 가셨다가 뭐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예. 지역민의 신망도 얻기 어려운 것이고 그 이야기는 또 여의도에 또 다 예.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 총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지역적 연고 등을 따져서 예. 결정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